네, 정우시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3분이고요.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여성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그룹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근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뭐 군통력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매력과 어떤 감정을 이들에게 느끼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가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찍었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역주행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브레이브걸스는 무엇보다 존버의 아이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스토리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꽤 무명 기간이 길었는데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부걸스는 2기고요. 실제로는 2011년에 1기가 결성돼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빛을 못 보고 활동을 접은 거죠. 2016년부터 지금 멤버들 중심으로 2기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2기의 입장에서도 5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이제 군 위문 공연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왔지만 최근까지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기 역시 해체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멤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든지 먹고 살 방법을 찾고 있었군요.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졌었던 거죠. 그래서 멤버들이 고민 끝에 이게 기획사 사장님이 용감한 형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 용감한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이제 논의를 좀 하기 위해 회의를 하자라고 회의 날짜를 잡았는데 그 전화한 다음 날부터 유튜브에서 역주행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부부걸스가 말하자면 노력과 이제 존버의 아이콘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멤버들이 워낙에 성실하고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이 또 장점이어서 그렇군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현역 군인들 예비역 이런 군내에서 군통령이면 그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그것도 궁금해요. 굉장히 이제 남성향 섹시 댄스를 선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패턴으로 인기를 얻은 걸그룹들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엑시드라는 팀이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걸스가 제2의 엑시드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왜 그러냐면 엑시드도 한 2년 정도의 무명의 서름 속에서 좀 고생을 했었고 2014년에 멤버 한이의 위아래 무대 직캠, 위아래 무대 직캠이 역주행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무대도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되었었던 위문 공연에서 촬영이 된 거였습니다. 이문원 대중평론가의 경우에는 부부걸스가 지난 5년간 실패했었던 이유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향 섹시 콘셉트 그룹이라는 이유를 꼽았었는데요. 2011년에 1기가 데뷔했었던 타이틀곡이 아나요인데 이때부터 이제 쩍벌춤 안무를 좀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랬군요. 남성 잡지인 맥심의 포디 모델로 등장하는 등 이런 섹시함을 강조하는 그룹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2010년대 중반까지는 시스타 등 이런 식의 이제 남성 섹시 그룹의 전성기였었는데요. 이게 너무 이런 컨셉들만 나오니까 대중들이 좀 지겨워하기도 했고 그래서 2016년 이제 부부걸스 2기가 시작될 때는 이게 이미 트렌드가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엑시드까지가 사실은 남성향 섹시 컨셉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컨셉의 그룹들은 없어지면서 말하자면 걸크러쉬라든가 여성향 섹시를 상품으로 하는 이제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레드벨벳이라든가 여자친구,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렇게 이제 3기 여자 아이돌로 넘어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위문 공연에서 왜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라고 하셨을 때 위문 공연에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섹시 컨셉의 걸그룹이 없어진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자리를 대타로 거기에서 부부걸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무대를 선보이면서 EXID, 엑시드. EXID. 네. 저희 둘 다 이걸 엑시드로 읽어요. 지금 밖에서 문자 넣어주셨어요. 네, EXID 제작진에서. 네.
맞아요. 이제 그 밖에 군에서 보는 거랑 대중들이 보는 거랑 사실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건 부부걸스밖에 없다. 다 사라져서. 네, 우리를 알아주는 건 그들뿐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응원을 해왔고 지금 역주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공통점이라고 하면 EXID랑 지금 말씀해주신 브레이브걸스는 어떤 남성 팬 위주의 그런 전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서 듣는 분들은 남성분들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사실 이제 4년 전에 발매한 곡 롤린이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밀보드, 그러니까 밀리터리 빌보드 차트 1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농담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롤린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미있고요.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 팬들의 활동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역주행이 있기까지는 브레이브걸스를 지지하고 그들의 활동을 알리고 싶어했던 이제 부부걸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던 군인들과 예비역들의 역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역주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여성이고 여성 팬덤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아이돌 시장 자체가 여성 팬덤의 충성도가 훨씬 높고 그러면 변화가 좀 필요하겠네요. 시장 전략적으로. 규모도 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부부걸스의 안무가 너무 성애화되어 있고 또 의자에 올라가는 안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기도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성향 그룹으로 컨셉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부부걸스 덕분에 다시 남성향 섹시 유행이 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앨범들이 이제 나올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지금 이 브레이브걸스의 사례를 계기로 군 위문 공연을 통해서 스타가 된 여성 가수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꽤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뭐 미팔군?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 안에서 위문 공연을 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미팔군이라는 말이 연애 산업과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었던 초기에. 역사가 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팔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미팔군은 원래 일본에 있었던 미육군 제8군 사령부의 준말인데요.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55년에 8군이 일본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애 산업이 크게 부흥을 하게 됐고요. 그 연애 산업에 이제 연예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한국 연예기획사들이 쇼단을 결성을 하고 연예인들을 키워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팔군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 오디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오디션이 만만하지가 않았고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예인을 훈련시키는 관행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능 있고 잘 훈련된 한국 아티스트들이 대거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연배가 좀 있으신 청취자들 너무 잘 아시는 김 시스터즈라든지 아니면 박할란 씨, 그다음에 펄 시스터즈 같은 연예인들이 있었고요. 펄 시스터즈가 인기를 누리면서 뭐 시스터즈 열풍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스터즈, 환희 시스터즈, 준 시스터즈 등 많은 이제 시스터즈 등장을 했고 전부 8군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 그 화려함 뒤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어린 소녀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린 소녀들이 성애화되는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신식민지 상황에 들어갔던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군대에 여성을 위문으로 주었다,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 설 때는 마치 해외 공연을 하듯이 했겠지만 또 무대 밖의 삶은 그냥 한국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당시면 상당히 오래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중잣대 같은 것들로 고생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원본 없는 판타지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학자 김대연의 글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8군 출신의 여성 가수들은 대한의 딸로 큰 자랑거리였었고 또 뭐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국위선양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미국 문화와 매우
가깝고 어떤 성애화된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외국 물물에 너무 노출된 존재로서 이제 묘사가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 대한의 딸들이 국위선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을 할 때는 꼭 귀국하여서 혹은 이제 한국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하기를 좀 원했고 예. 그걸 잘 아는 여성 연예인들이 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은 꼭 한국 남자들과 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게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터뷰가 펄 시스터즈가 예. 주간 경향에서 인터뷰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의 펄은 순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하겠으니 계속 귀엽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 펄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여성 가수들이 해외 진출을 하더라도 그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남자여야 한다는 환타지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김대현 연구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을 들으면서 뭐 앞서 얘기해 주신 성실, 뭐 성격, 뭐 여러 가지 그 노력하는 그 모습들 참 보기 좋은데 그 여가수들에게 성적 매력이 좀 부각되는 무대가 계속 주어지는 거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제가 좀 흥미롭게 봤었던 게 이게 브레이브걸스가 유키즈에 나왔을 때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유재석 씨가 막 군인처럼 함성을 지르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과 있으면 이렇게 나 환호 못한다. 조세호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환호할 수 있다. 예.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 여성의 신체를 성애화하고 대상화함으로써 남성 연대를 만들어가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네. 그것을 함께 즐기지 못하는 남성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